신이치는 광선유포라는 새로운 시대 건설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날마다 착실하게 거듭 전진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하고 싶었다. 또 그 투쟁은 자기 자신의 재패에서 시작되는 인간혁명의 투쟁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에게 후계의 바통을 의탁한다고 선언하고 시를 끝맺었다. 나는 광포를 위한 행동 모두를 그대들에게 의탁했다. 모든 후계를 믿기에 지금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그대들이 좁은 길에서 커다란 길을 만들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에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 장내는 커다란 박수 소리에 감싸였다. 미국의 청년부들은 시니치의 혼이 담긴 이 말을 생명에 새기고 일어섰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뉴욕을 출발해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6월 21일 오후 4시가 지나서였다. 공항에서는 캐나다의 이사장인 루 히로시 이즈미야 의장이자 그의 아내인 에리데르코 이즈미야를 비롯해 많은 멤버가 꽃다발과 캐나다 국기를 들고 일행을 맞이했다. 캐나다는 시니치가 1960년 10월 첫 해외 방문 때 토론토를 방문한 이래 21년 만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때 공항에서 일행을 맞이한 사람은 아직 입회하지 않은 데르코 이즈미야 뿐이었다. 그해 3월에 일본계 2세 캐나다인으로 상사에 근무하는 히로시 이즈미야와 결혼한 데르코는 4월에 캐나다로 건너왔다. 그리고 시니치가 도착하는 날 아침 일본에 사는 학회원인 어머니에게서 항공 우편을 받았다. 그 편지에는 야마모토 회장이 캐나다를 방문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항에 꼭 마중을 나가라 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네르코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임신 중이라 몸도 좋지 않았고 만약 절복하겠다고 나오면 곤란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들은 공덕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미신이라고 생각해 신심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어머니의 부탁을 거역하고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결국 공항으로 향했다. 신이치는 마중을 나와준 데르코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가정 상황 등을 묻고 인생에서 신앙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한 뒤 불법은 생명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년 7개월 뒤 병치레가 잦던 데르코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스로 신심을 시작했다. 건강 때문에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입회에서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다. 심전의 심은 묘법의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튼다. 중요한 점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불연을 맺어주고 씨앗을 심는 일이다. 캐나다의 화가이자 작가인 에밀리 칸은 자신의 기계를 담아 나는 홀로 일어선다. 내 두 발로 엄연히 라고 외쳤다. 신심을 시작한 데르코는 오직 홀로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받은 세이쿄 신문에 의지하면서 지인들을 찾아가 불법 대화를 나눴다. 회합에 참석하려면 장거리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 미국의 버팔로나 뉴욕까지 가야 했다. 신심의 좋은 이해자가 된 남편은 자동차로 자주 태워주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신심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남편 히로시 이즈미야는 1928년 캐나다 밴쿠버 섬에서 태어났다. 와카야마현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히로시의 아버지는 고기잡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 연방인 캐나다에게 일본은 적국이 되었다. 이듬해 일본계 사람들은 로키산에 있는 수용소로 끌려갔다.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 캐나다에 충성을 다하려고 군대에 지원하는 청년도 있었다. 그러자 배신자라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계 사람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마음까지도 찢겨 버렸다. 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었다. 일본계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느냐, 동부로 이주하느냐라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 이미 이른이 넘은 히로시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눈을 감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족은 아버지의 고향인 와카야마현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히로시는 도쿄로 나왔다. 대학 진학을 결의하고 미군 기지가 있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공부에 힘썼다.
서투른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해 게이오 대학교 경제학부에 진학했다.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에 캐나다로 돌아가 일본과 캐나다를 잇는 다리가 되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히로시는 토론토에 출장소를 둔 일본 상사에서 일했다.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평화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 1960년 히로시 이즈미야가 근무하는 일본 상사가 캐나다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이때 히로시는 일본에서 알게 된 데르코와 결혼했다. 그리고 이해 봄에 캐나다로 건너온 데르코는 시니치가 처음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토론토 공항에서 시니치 일행을 맞이했다. 그 뒤 이페한 데르코는 캐나다 광포를 위해 살아가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회 활동에 힘쓰는 속에 협조적이긴 하지만 실심을 하지 않는 남편이 마음에 걸렸다. 1964년 가을 일본에 간 데르코는 카렌이라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데리고 시니치가 있는 학회 본부로 찾아갔다. 4년 전 데르코의 배 속에서 함께 시니치를 맞이해준 딸이다. 캐나다에서 신심을 시작한 데르코에게는 분명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으리라. 데르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시니치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들은 뒤 힘주어 이렇게 말했다. 날마다 힘든 일 뿐이었겠군요. 하지만 경문에 또 어서에 비추어 본다면 당신은 구원이라는 옛날에 스스로 광선유포를 서원해 지용보살로서 캐나다 땅에 출연한 사람입니다. 이 지용의 사명을 자각하고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결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환희 넘치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온갖 숙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아무리 유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마음에는 불안과 고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행복 경애를 확립하는 길을 가르쳐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숙명을 전환한다는 이제껏 아무도 이루지 못한 성업을 위해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생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혹은 사람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때 무한한 용기와 힘이 용솟음 칩니다. 마음을 정하면 삶의 축이 생긴다. 그 한 사람이 조직의 축이 되어 광선유포의 톱니바퀴는 회전하기 시작한다. 또 시니치는 남편 히로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남편에게는 신앙을 강요하듯이 말고 좋은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내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당신의 행동과 삶의 자세가 신심의 훌륭함을 보여줍니다. 일과 화락을 위해 총명하게, 성실하게 남편을 대하면 반드시 신심하는 날이 옵니다. 데르코는 이 지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아름다운 단풍과 인화로 가득한 캐나다의 대지에 뼈를 묻겠다고 각오를 정했다.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꾹 참으면서 힘들 때는 어본전 앞에 앉아 오로지 창제했다.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고 어머니로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밝고 생기발랄하게 캐나다 광포의 길을 활짝 열었다. 홍교의 유대도 착실히 넓혔다. 남편 히로시가 신심을 하겠다고 결의한 때는 1980년 3월이었다. 데르코는 남편에게 함께 열심히 신심해 당신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고 차분하게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다. 마침 히로시는 무척 가까웠던 누나 둘을 병으로 잇따라 떠나 보내면서 숙명이라는 난문에 직면해 있었다. 전쟁으로 소년 시절에 수용소 생활을 강요당한 일도 떠올랐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조리한 사태에 갑자기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부르면서 초월적인 작용으로 여겨왔다. 불법은 생명의 인과 법칙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전환하는 길을 설한다. 남편은 아내보다 18년 늦게 창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함께 근행했다. 창밖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환희로 감싸였다. 데리코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해 10월 야마모토 신이치는 북미를 지도하면서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시카고 공항을 출발하기 직전 엔진에 문제가 생겨 방문을 중단해야 했다.